자, 아까는 이어보니 지수 부등식을 나갈 건데, 자, 지수 부등식의 경우에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등호 방향만 조금 주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아까 전에도 한번 문제 풀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A의 X제곱은 물론 실수일 때 기준이겠지만 항상 0보다 크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부등호가 지수 부등식 이렇게 있을 때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바꿔준다.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클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수가 클수록 작아지죠. 지수함수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1일 때는 모든 것의 1이 모든 것의 골제곱은 항상 1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내용들은 뭐 아까 방정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가, 지수에 따라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지만 잘 기억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밑을 통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번에 1번을 보시면 2예요. 마이너스 x 자, 얘네를 보시면은 지금 밑을 2로 다 통일시킬 수가 있죠. 32분의 1은 이게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반드시 여기에다가 괄호를 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부등호가 정해지죠. 부등호 방향 정해지죠.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왼쪽 넘겨버리면 8x,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부등호 방향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2번을 보시겠습니다. 0.2의 3x-5제곱 25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자, 0.2잖아요. 0.2라는 것을 우리가 분수로 바꿔주면은 5분의 1의 3x 마이너스 5제곱. 자, 얘는 5의 제곱, 5분의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자, 밑이 0과 1 사이잖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즉,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그럼 부등호 방향, 지수만 꺼내서 놓고 부등호 방향을 받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자, 마이너스 2x를 넘겨주면 5x. x는 얼마 이상? 1 이상. 끝. 그치?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20번 같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번. 이 곱하기 4의 x. 아까 했던 거랑 뭔가 상당히 숫자들이 비슷하죠? 얘네를 필이 딱 옵니다. 무엇을 치환해야 될지, 뭘 치환하면 되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t의 제곱이죠? 얘가 t죠. 이제 뭘 하면 되냐?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 1,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 이상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차 부등식의 최고차 개수가 플러스이고 크면 바깥쪽, 작으면 안쪽. 고등 3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크면 바깥쪽, 작으면 안쪽.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떻게 돼요? t라는 것은 2분의 1과 2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t라는 것은 뭐예요? 2의 x제곱이 2분의 1. 자, x는 어떻게 돼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야. 또는 x는 1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우리는 21번 같은 문제를 조금 유의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같은 문제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x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x가 그냥 0보다 크다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누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나눠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0과 1 사이에 x가 1일 때 보면 그렇습니다. x가 1일 때도 꼭 써보세요. x가 1보다 클 때. 세 가지를 다 나온 것으로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0과 위치 0과 1 사이면은 위치 0과 1 사이면은 기수끼리 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랑 처음 것이랑 연립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연립을 진짜 중요합니다. x는 어떻게 된다? 2보다 작다. 끝난 게 아니라 얘네랑 연립을 해준다 그랬죠. 그냥 문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항상 역시 강조하는 것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겹치는 범위가 어딨죠? 0과 1. 그러면은 이것이라는 해를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의 몇 제곱 곱하기 1이고 1의 몇 제곱 곱하기 1이니까 아예 성립할 수가 없죠. 저건 아예 되죠. 세 번째,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x를 넘겨주면 2x. x는 얼마? 2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 1보다 크고 동시 2보다도 크대요.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가 어디다? 여기입니다. 즉, 이것의 해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0과 1 사이 또는 x는 2보다 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범위를 나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2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죠. 자, 얘네를 보시면은 먼저 밑을 다 통일을 시켜주겠습니다. 밑을 통일시켜주고 어디에서 주의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네는 3 곱하기 4, 즉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이제 정리해서 써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1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지수끼리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가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자, 한번 미리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밑이 1보다 클 때 왜 부동원 방향을 고스란히 따라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은 딱히 안 해도 되죠. 필요하면 이야기했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3의 x제곱이랑 3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어떻게 돼요? 지수가 커질수록 y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항상 어떻게 된다? 이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동원 방향을 그래서 고스란히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0과 1 사이 때 당연히 반대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한 번 더 맹물을 수 있습니다. 저걸 한 번은 어떻게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밑수 가운데 있고 양 사이드에 숫자만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어떻게 구하나 알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둘 나눠주면 되죠. 둘 나눠주면 됩니다. 둘 나누어서 연립해주면 되죠. 1번, 2번 1번 마이너스 x가 2분의 3번 2번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일단 어떻게 돼요? 넘겨주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자, 이제 둘이 연립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보다 작다 이렇게 값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23번 같은 문제 역시 조금 주의해야 하는 문제. 자, 우리가 상당히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다운 느낌이 들잖아요.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요? 아직 중간고사 거의 멀었습니다. 뭔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치? 아직 중간고사 범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일반적인 중간고사 범위가 삼각함수 앞부분까지 들어갔거나 삼각함수 세 단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무조건 삼각함수 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범위가 삼각함수까지 나가거나 아니면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나가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많이 남았죠, 뭔가. 작년에 비정 범위가 어디였더라? 삼각함수까지였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기억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나온 것 같은 거 뭔가 허탈하지.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가 성립하더라고 하는 실수 k값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반복되는 게 2의 x제곱이잖아요. 여기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를 보기 좋게 조금 더 깔끔하게.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2의 x.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12t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자,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왔잖아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죠. 주의할 거 한 가지 더. 얘네는 그냥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그냥 무조건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항상 붕 뜨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여기에서 t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0이 있고 여기 t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는데 항상 붕 뜬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띠띠띠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같이 붕 떠.
이런 경우에도 이 범위 안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판별식 d를 0보다 판별식 d를 쓰면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점이 만날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렸더니 0부터 0일 때는 한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 성립하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범위가 0부터 0보다 클 때니까 이거는 이 범위 안에서 0보다 크다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정의 실수 전체일 때의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새로운 범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데 K가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표준형을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는 뭐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은 어떤 것부터? 0보다 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왼쪽 부분은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를 그렸을 때 가장 작은 값은 t가 얼마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t가 얼마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져요? 6일 때잖아, 그치? 왜? 지금 꼭지점이 정의 안에 들어갔잖아, 그치? t가 6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지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데 t가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릴 때 이렇게 있고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게 아니라 어디만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정의역이 규정이었어, 이렇게, 그치? 이해됐습니까, 이쪽까지?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t가 얼마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지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을 여기 t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로 치환했습니다. t가 얼마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져요? 가장 낮은 값이라는 것은 가장 y값이 가장 낮을 때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t가 얼마일 때? 6일 때잖아요. 여기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게 맞죠? 네. 그럼 이게 바로 뭐다? 꼭지점일 때. 그때의 값이 얼마야? 2k-36이야. 얘가 항상 0보다 크면은 된다. 문제에서 뭘 걸어야 했습니까? k값 범위를 걸어야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k는 18보다 크면 된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항상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정의역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어느 쪽에 최소값을 가지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만약에 t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자, 이거 변형입니다, 변형. 숫자를 부호랑 바꾼 겁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얘네는 지금 신축이 t는 마이너스 6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는 어디부터 그린다? 여기부터 그린다고 이렇게. 왜? t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치? 이해됐습니까, 이쪽까지? 이쪽까지 헷갈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그리기만 생각하는데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역에 맞게만 그려야 됩니다. 정의역 범위 안에서만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왼쪽은 정의역이 아니니까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것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t가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그때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t가 얼마일 때? 0일 때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자, 그럼 얼마죠? 2k죠. 맞습니까? 네. 2k 얼마면 된다? 자, t가 0이면 얼마예요? 여기 이때는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여기 원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0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위쪽에 있어도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럼 더 헷갈리려나?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뭐 학기 중에 들어가면 또 설명하겠지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맞게 그림만 잘 그려야 돼요. C는 0 이상이면 된다. 이때 저 다친구나 저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시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저거 나중에 학기 중에 우선 이것이 숙달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이런 걸 다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개념 설명의 마지막입니다.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자,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75% 감소한다고 처음 보면 4분의 3 하면 되겠구나.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감소하는 거 나타났다. 자, 세기를 1024분의 1 이하로 줄인다 그랬습니다. 자, 잘 봐봐. 75%가 감소하잖아. 그치? 그러면 통과하는 거 몇 퍼센트야? 25%.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얼마만큼 걸러지느냐 그게 아니라 통과하는 게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계속 줄고 해서 1024분의 1 이하라고 했잖아. 문제를 잘 읽었는데 걸러지는 걸 봐야 되는데 통과하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4분의 1씩 통과한대. X는 무슨 말이냐? 처음에 4분의 1 통과했어. 그치? 그 4분의 1 통과한 거 가지고 그 다음 거 또 통과했어. 그것에 또 4분의 1만큼 통과할 거 아니야. 그치? 세 번째는 4분의 1, 4분의 1 또 4분의 1만큼 통과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봐야 된다. 4분의 1 X제곱이 얼마? 1024분의 1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다? 4분의 1이 5제곱이에요. 왜? 2의 10제곱입니다. 즉 X는 얼마냐? 5. 아이고, 잘못 얘기했어. 소리. X는 5 이상이어야겠죠. 밑이 0과 1 사이면 부동의 방향 반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최소 몇 장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5장이다 라고 들어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우선 녹화는 이쪽까지 하고 여러분들 뒤에도 문제 있지 않게 더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